네, 반갑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을 보고 계시죠? 자, 다우지수는 플러스 0.9%, 나스닥은 플러스 0.2%, S&P 500은 플러스 0.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네, 시작점은 별로였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한 게 오늘 주가 상황입니다. 자, 분위기 이렇다라면은 일단 상승 기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증시도 반등 포인트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상승 마감을 해주기만 한다라면 명절 전이지만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은 다우지수가 거의 1%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고요. 나스닥은 상당히 많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에는 일단 금리 인하 압박감과 그리고 유가 인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냥 매일매일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는 감이 잘 안 옵니다. 금리 인하가 좋은 건가? 네, 유가 인하가 좋은 건가? 뭐 인플레이션 낮추니까 금리 낮춰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에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혜택이 가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코인 쪽 상승 포인트 있겠죠? 자, 기술주 상승 포인트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어떤 조건이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보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 원격 연설에서, 원격입니다. 네, 스위스에 간 건 아니고, 자, 원격 연설에서 연준에게 즉각 금리를 인하하라. 이 즉각 금리를 인하하라라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고요 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금리를 막 끌어올렸었던 그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가 인상과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이 같이 들어갔다가 이제 내가 물가 낮춰줄 테니까 금리 내려라 이런 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연준의 즉각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전 세계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시장 포지션이 상승향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오르는 쪽으로. 네. 시장에 돈이 많이 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우리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펙에다가 유가를 낮추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 유가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어느 정도 계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어떤 상황이냐, 미국에서도 석유 시추하겠다라는 얘기죠. 미국 자원을 뽑아가지고 팔아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오펙 쪽에다가도 힘을 약간 쓰게 된다라면은 유가가 만약에 하락세를 보인다. 지금까지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담감을 좀 줬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유가가 하락을 한다. 뭔가 그죠? 네, 물가 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이 핵심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곡물 가격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이냐인데, 유가가 일단 내려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자산의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자산의 하락이고요. 수입 물가라든지 전체적인 상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 또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증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금리 인하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뭐 횟수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있겠지만 2번에서 3번, 네,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일제 랠리를 했는데, 뭐 다우지수는
조금 주춤했었던 반면에 나스닥이 그동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쪽으로 조금 더 강세 포인트가 있었다. 자,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0.1% 상승했다. 네, 이거는 뭐 하이닉스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하이닉스가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런 그 반도체주에 영향을 좀 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전기차는 루시드를 제외하고 테슬라가 0.6% 정도 하락했다. 네, 일제히 하락했다. 루시드만 올랐대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엔비디아만 상승했고 다른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5% 하락했다. 뭐 애플은 뭐 0.09% 하락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네, 저건 아닌 것 같아 보이죠? 보합이네요. 그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고용이 나빠졌다는 얘기죠? 고용이 나빠지면 경기 부양이니까 주가 상승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내용만 봐서는 물가 인하죠. 자,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들,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함께 금리 인하, 그리고 고용지표, 악화.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고용이 나빠졌는데 왜 경기 부양 안 하냐? 왜 금리 인하 안 하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자, 요런 부분들 계속 속보예요. 네, 속보. 금리 인하, 특히 이 금리 인하 압박감은 엄청난 속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음 주에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살짝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낌 나오죠. 지금까지는 계속 동결이었습니다만.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 금리 인상의 시점은 끝났다. 네. 지금은 동결이나 인하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과연 파월이, 네, 이번 연도의 임기가 끝나는데, 트럼프의 이런 협박에 과연 넘어갈 것인가.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서 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괜히 트럼프 때문에 금리 인하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리고 괜히 하고 싶다가도 사람 마음이 또 청개구리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어? 야, 금리 인하하지 마.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쪽 인사로 진행이 됐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네, 앞두고 있는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는 파월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트럼프한테 시달렸던 파월의 입장에서는 계속 시달림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반발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이야기는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가 트럼프의 눈치를 안 볼 것이야 뭐 이런 등등 얘기들. 아무튼 그랬고요. 네, 하이닉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올해 삼성전자 전 사업 부문보다도 많이 벌 수 있을까? 하이닉스가 지금 같은 추세로 간다라면은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겠죠. 네. 근데 반도체 부문 하나로 삼성전자의 모든 부분을 과연 앞설 수 있을 것인가? 글쎄오시다가 아닐까요? 네. 이거 지금 일단 올해까지는 네,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생각은 되고 있죠. 그래서 AI 쪽 관련한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올 한해도 강자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근데 하반기에 들어가면 조금 네, 그 입장이 약화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브로드컴을 앞세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모습이 좀 나오게 될 거고, 지금은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지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절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 커지거나 뭐 시장 자체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대로 삼성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엔비디아의 강세 때문에 하이닉스가 덕을 보고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강세가 아니라면 네, 어떨까요? 엔비디아가 강세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약간 축소되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글쎄요 시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작년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DS 부분이 영업이익이 15조 원 정도였다. 근데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23조 원 크게 앞섰어요. 그죠? 네. 근데 23조 원 가지고는 안 되죠. 네.
삼성전자를 앞서긴 좀 어렵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긴 있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될 것인가 이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영업이익으로 평균 34조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 34조 원을 4로 나누면 7, 48에 32, 5, 49, 36. 거의 8조 원에서 9조, 9조 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분기별 실적을 9조 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기 실적이 9조 원이면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어디다 쉽게 계산할 만한 포인트가 없네.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제 연간 실적 둘이 합쳐가지고 30조 원이 채 안 되죠? 근데 이거 넘어간다는 이야기고요. 네, 현대차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자동차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5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의 2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고, 두 회사 영업이익 격차가 지난해 9조 원에서 올해 2조 3천억으로 좁혀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네, 37조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네, 요즘에 굉장히 네, 힘든 상황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삼성전자가 1994년에 영업이익이 1년에 1조 4천억을 벌었대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당시에 6,500억, 6,50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도 요 시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얘네들은 그 이후에 돈을 많이 벌었네. 그죠? 자,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무려 39조 원, 40조 원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었다. 점점 좀 줄어드는 모습들. HBM3E. 이 이유가 중요한데, 지금 HBM3E 16단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HBM4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도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가장 강세는 하이닉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이닉스를 이렇게 띄우면서 삼성전자를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외 증권사의 2026년 영업이익 평균 전망치는 삼성전자가 50조 원, 하이닉스가 38조 원. 오, 하이닉스 38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삼성전자는 그냥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이닉스의 성장이 엄청난 건데 이게 2026년도까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올해 2025년도에도 반도체 업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거든요. 하이닉스의 기대 수익률이 18.5%에 삼성전자는 42.5% 증권사 목표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22만원으로 잡고 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한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비슷한데 삼성전자는 더 높게 잡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42% 정도라면은 목표 주가가 7만원대라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들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일단 삼성전자를 앞지를 것인가, 전사 부분을 앞지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반도체 하나로 모든 것을 앞지르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추격해서 따라잡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떤 형태의 어떤 이런 솔루션을 내세울 것인지 지금 31일날 컨퍼런스 콜이 있죠? 네,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그 S25 이 출시가 공식적으로 됐는데 어떤 또 평가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자, AI 쪽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트럼프가 가상화폐 실무그룹에 대한 신설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이쪽을 신설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상화폐. 일단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계속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당분간은 가상화폐가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들쭉날쭉하는 모습은 더 진행될 것 같다. 아직 뜯어먹을 거 더 남아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 방문 관리 고객 4년 사이에 15% 줄어들었다. 자기 관리, 집에서 직접 관리한다. 근데 이거, 좀, 어렵지도 않죠. 어렵진 않지만, 좀 번거롭죠. 왜냐면 공기청정기 필터 하려면 겉에 커버만 뜯어가지고 필터 사다가 끼우면 끝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오게 되면은 구독료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네, 한 달에 얼마씩 내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는데 좀 비싸다는 느낌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필터 가격 해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꺼내가지고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네, 한 달에 근데 제법 돈 됩니다. 10몇만 원 되죠.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한 10몇만 원 되잖아요. 이 케어십 같은 경우가 LG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이 방문해서 해주는 게 한 돈 만원쯤 하죠. 만원 좀 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1년에 10만원 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살짝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그것도 아끼자. 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대. 근데 비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방문 관리를 이게 조금 민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근데 비대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죠? 네. 아무튼 그러하다. 네. 근데 비대는 쓰고 바꾸고 이렇게 해둘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좀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옥겜 대박이 이 정도였냐? 넷플릭스 주가 14% 뛰었는데 컨텐츠 관련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내에 상륙한 트럼프 밈코인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경영권 분쟁의 티웨이 열흘 사이에 44% 증가했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일단은 주가 상승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지나가고 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 속보. 여기서 지금 말들 너무 많았는데 내가 신종 녹색 사기를 끝냈다. 즉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죽여버렸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금리 인하 즉각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었고 한 가지 볼 게 더 있어요. 네, 관세. 아까 어디 갔죠? 네, 가만있어 봐. 관세 이야기가 여기 있죠. 여기. 네, 관세. 네, 이 관세에 대한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게 없나? 어떤 정도의 내용이 있냐면은요, 관세가 뉴스에 나온 게 없나 보네요. 네.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관세는, 법인세를 낮춰주겠대요. 15% 정도로. 23%였던가? 그 정도에서 15% 정도 낮추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조건이 뭐냐?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네,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 관세를 다 부과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냥 전 세계가 똘똘 뭉쳐서 미국에다 물건 안 팔아버리면 어떨 거냐. 관세 너무 높아. 안 팔아. 미국에 안 팔아. 그렇게 해버리면, 미국 왕따 이런 거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난 이렇게 약간 갑질이라고 하죠. 이런 거 하는 거 조금 아닌 것 같다 생각 들어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관세를 부과시키겠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로도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라서 미국 기업들을 부양시킬 수 있고요. 또 세금적으로 많이 거두니까 돈이 좀 더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또 얘네들이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어. 그럼 미국 내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고 꿀을 빨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거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가는 모습인데 이거는 힘이 있는 애가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 갑자기 관세 올리겠다. 그러면은 누가 그래? 니네한테 안 팔을게?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곤란한 쪽은 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쪽에서 진행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또 그만큼 크잖아요. 또 미국 의존도가 우리가 높다 보면 좀 애매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중국 의존도가 높았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휘둘렸던 부분들 생각나시죠? 자, 지금 의존도가 많이 낮춰지다 보니까 그래도 뭐 중국이랑 그렇게 큰 마찰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랑 이제 또 미국이 이제 최대 수출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또 휘둘릴 수 있는 상태가 좀 돼. 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미국 쪽에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대기업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야, 니네 이렇게 저렇게 물건 안 사준다? 이게 바로 깡패지 뭡니까? 이게 바로 양아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공정한 어떤 부분들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이렇게 자꾸 겁박하잖아요. 네, 자꾸 이제 밀어내는 뭐 희망고문 자꾸 시키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니네한테 안 팔아 꺼져. 그래놓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하고만 룰루랄라 하고 가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유럽과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또 미국을 이제 싫어하는 또 멕시코 이런 데 있잖아요. 국경을 어떻게 한다느니 캐나다 관세 부과는 그냥 다 손잡고 룰루라 손잡고 미국한테 안 팔아 이 자식들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쉬운 얘기가 아니죠. 안 팔면 돈 누가 줄 건데 니네가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이야기, 자, 오펙에다가 유가 하락 요구한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파월에게 요구한다. 네, 전 세계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한다. 달러 강세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네, 미국도 지금은 정고점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의 느낌이지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 반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조금, 두고 볼 필요 있겠죠. 또 1월달에는 금리 동결 예상됐지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운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명절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도 진행될 수 있겠고요. 자, 어쨌건, 어제, 조금 주가가 내렸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올려놓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보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명절 전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1월달 끝났다 봐야 되거든요. 또 오늘부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거기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출발을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저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끝나는 이런 패턴들은 좋은 기대감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분위기 좋다고 그냥 막 따라 들어갔다가 오후에 폭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항상 수급 체크하시고 시장 동향 체크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